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내용 계속 이어서 자 실력 형성 문제 몇 번 볼 거냐면 이제 11번부터 들어갈 건데 11번 그리고 잽싸게 이제 우리는 원의 방정식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바라보시면 일단 도형을 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다각형의 가장 표준이 되는 도형 그게 바로 삼각형이지.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적당하게 우리가 대각선 꺼주면 모조리 다 삼각형으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도형에 대한 기본적 연구들은 대부분 다 삼각형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로부터 출발을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하는 제목이 뭐라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보니 당연히 이쪽에서도 그 삼각형 쪽에 대한 기본적 내용인 삼각형의 오심 쪽에 대해서 많이 묻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오심을 구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된다고. 그럼 삼각형의 오심입니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뭐부터 있어? 무게중심 있죠.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있고 뭐 외심이라는 게 있고 외심도 있고 내심도 있고 자 뭐 있니? 수심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방심이라는 것도 있네. 방심하지마! 방심. 죄송합니다. 자 방심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 오심이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거기 내가 이제 교재 써드린 것처럼 이런 삼각형 오심의 정의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1이고 그 정의 갖고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일단 뭐가 됐던 간에 무게중심에 관련된 얘기는 이미 우리가 정과좌표 쪽 파트에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알고 있다. 그러니 걔는 pass. 오케이? 그럼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해볼게. 자, 수심입니다. 그러면 그 수심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수심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삼각형이 있을 때 쓱쓱쓱 일반적으로 생겨먹은 이와 같은 삼각형이 있을 때 수심의 정의는 분명히 삼각형의 세 수선의 교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게 분명 내가 여기다가 갖다가 탁 수선을 갖다 내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다 수선을 갖다 딱 내렸을 때 그때 요 하얀 두 놈이 만나 생기는 교점 그 놈이 바로 수심. 물론 여기서도 갖다 셀이 내려야겠지만 셀이 내려봐야 어차피 이미 중학교 때 증명된 거니까 내려주면 무조건 뭐입니다. 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그런 수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수심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세 개의 수선의 교점을 동시에 다 구할 필요는 없이 그냥 몇 개만 두 개의 교점만 찾아줘도 충분하다 이거야. 감정 잡았어? 자 그러면 자 결국에는 내가 수심을 구하겠다는 말씀은 여기 있는 요 하얀색 여길 봐야지. 눈 아래로 깔고 이렇게 근심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떡해. 당긋 여기를 보세요. 하얀색 직선과 여기 있는 요 하얀색 직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 구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럼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세 점의 좌표는 제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 나는 교점을 구할 거니까 여기는 하얀색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직선을 구하려면 지나는 안점과 기울기가 궁금한데 문제에서 좌표 줬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안다 모른다? 안다. 지나는 점을 알지? 그럼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지. 근데 그 기울기를 구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 그림을 보라고. 요노마랑 요노마랑 서로 뭐야? 수직인 관계지. 그럼 기울기는 이제 구했다야 못 구했다야? 구했다지. 어차피 이런 두 점의 좌표가 제공이 되어 있으니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즉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겠고 그럼 그거 알았다면 여기는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는 아는 거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기는 요 하얀색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요 하얀색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직선 두 개 구했으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 풀어서 그 교점을 찾아주면 바로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다. 수심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별로 어려운 방법 아니겠지. 됐어? 직선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외심은요. 외심은요. 그래. 외접원의 중심인 거지 뭐. 외접원의 중심. 니네가 알고 있다시피. 그죠? 근데 그 외심을 구하는 것은 일단 정의에서 나름 놓고 본다라면 어떻게 있냐면 자 삼각형이 요런 코럼이 있대요. 삼각형이 또 요런 코럼이 있었을 때 자 어떻게 만들어진다요? 자 이런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외접원 하나 그려주면 분명 요런 코럼이 있는 게 대충 뭐 요런 코럼이 있는 게 분명 뭐입니다. 외심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현재까지의 과정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별 볼 일 없고 외심이란 분명 여기는 요 길이도 저 원의 반지름 여기는 요 길이도 원의 반지름 여기는 요 길이도 원의 반지름이겠지. 그게 내가 나름 어찌 볼 수 있다. 여기는 요 점을 A, B, C라 한다라면 분명히 그 반지름 길이들끼리는 항상 같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럼 내가 그 외심이라는 것을 O라고 잡는다라면 항상 어떤 일 벌어지냐면 OA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랑 O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랑 O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모조리 다 뭐예요? 똑같아요. 그지?
그럼 뭐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지? 그럼 어쨌거나 문제에서 또 A, B, C의 좌표는 줄 거 아니야. 줬다라면 내가 궁금한 건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건데. 따라가니? 무슨 말 하는지? 그럼 요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모르니까 x, y라 뒀다라면 이렇게 같습니다 해서부터 식 하나 나오겠고, 얘네들끼리 같습니다 해서부터 또 식 하나 나오겠고, 간단히 또 연립방정식 풀어버리시면 원하는 값 또 구해볼 수 있다. 이거고, and 동시에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란 걸 배우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원의 방정식이란 걸 배우게 되었을 때 거기 그 원 방정식에 대한 내용에서부터도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외심의 좌표 정도는 간단히 구해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별 일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감정 잡아? 자, 그럼 이제 내심하고 방심 쪽에 관련된 얘기인데, 내심은 어설렁푸르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방심 딱 그랬을 때 머릿속에서 방심이 뭐다 라고 탁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방심이 뭐예요? 라고 변태처럼 또 이제 몰라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에 그 정의들을 각각 말씀드리면, 내심은 우리가 간단히 뭐다? 내저번의 중심입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각으로 놓고 표현해 본다라면 이 내심은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오케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오케이? 방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 삼각형의 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게 분명 이 내심이라는 것과 방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표현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각의 이등분선. 거기서부터 만들어진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직선에서 자취 배웠었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한다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있었지. 그지? 그거 배웠으니까 분명히 그 방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된다 이거야. 간단히 놓고 보시면 내심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해볼게. 자, 내심은 뭐 삼각형 한번 셀이 그려갑니다. 쓱쓱 요렇게 셀이 그려갑니다. 쓱쓱쓱 요렇게 삼각형 그려본다고 했었을 때 내심이야 뭐 내저번의 중심이니까 요렇게 놈이 있겠지 뭐. 요렇게 원이 있을 때 분명 어떻게 요렇게 탁 내저번의 중심이 있을 텐데, 자, 그놈은 분명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냐면 여기는 요놈하고 여기는 요놈아가 이루는 쪽, 이게 연결부터 해보자. 이렇게 쪽 연결해보시면 분명히 또도도도독 접하고 또도도도독 접하니까 분명 요렇게 90도일 거 아니야. 그럼 분명 이 삼각형 합동되는 거니까 여기는 요각과 여기는 요각은 반드시 같게 된다. 그게 분명 우리 그 내저번의 중심은 이놈과 이놈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위에 존재한다 이거지. 감정 잡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요쪽 동네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두 개의 삼각형 분명 또 뭐니까 합동될 테니까 여기는 요각과 요각은 서로 같게 된다. 그지? 그게 분명히 여전히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위에 존재한다 이거지. 그럼 굳이 또 여기까지 구해볼 필요는 없다 이거지. 왜? 이미 여러분들이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과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냈다라면, 근데 그거 구하는 방법은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배웠었고 집에서 훈련도 해갖고 왔을 거 아니야. 매번 배운 거 그날 훈련을 충분히 해갖고 와야 돼. 그럼 뭐야? 두 직선 구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교점입니다 라고 해서 탁 구하시면 그게 바로 내심이 된다 이거야. 일반적인 방법에서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들을 구하는데 좀 약간 귀찮은 것 뿐인 거지. 감정 잡아? 자, 근데 방심이란 건 뭔가? 방심이라는 요런 거 요렇게, 자, 연장선을 요렇게 그었을 때 나름 삼각형의 외곽이 있다고. 그럼 그 외곽에 가지고 있는 그 외곽에 이등분선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이등분선 셀이 한번 뽀뽀뽀뽀뽀 딱 그어놓고 이쪽에 있는 외곽에 대한 이등분선도 내가 뽀로록 딱 그려보면 그들이 만나 생기는 교점, 땅. 저게 바로 방심이라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의 상식으로 방심은 하나 있는 게 아니지. 방심 몇 개 있다? 3개 있다. 어느 쪽 외곽에 대해서도. 요쪽 외곽과 요쪽에 관련되어 있는 외곽의 교점으로도 하나 존재하고, 이쪽에 존재하는 외곽과 이쪽에서 존재하는 외곽에 대한 이등분선의 교점까지 해서 몇 개? 3개 존재한다. 요 정도는 상식이어야겠고, 요 방심은 최근에 학교 내신을 놓고 봤을 때 방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출제 경향이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계시는 게 좋은데, 그럼 방심 또 어떻게 구하느냐? 여전히 놓고 보면 분명 뭐야? 요 놈은, 여기는 요 선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뭐라고 그랬어 분명? 각의 이등분선이었지, 그지? 그게 별 볼 일 없이 애시당초 우리가 좀 더 확대돼서 써보시면 요렇게 내가 한번 표현해볼게. 여기는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원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은 몇 개 있다? 2개 있다가 기본이었지. 그 중에 한 놈을 갖고선 요 놈을 만드는 거고 또 한 놈 갖고 이 놈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감정 잡았어? 그럼 자동으로 원래 지난 시간의 내용을 기억해보면 자동으로 몇 개 나와. 2개 나오게 돼 있지. 그 중에 한 놈이 요거, 그 중에 한 놈이 요거. 그럼 요 놈도 마찬가지인 거지. 나름 먹으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가계이등분선은 분명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중에 한 놈이 요 놈, 한 놈이 요 놈 된다. 이런 거야. 됐어? 그럼 여전히 내가 누구를 사용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럼 두 놈 나왔을 때 어떤 놈이 과연 요 놈이고 어떤 놈이 과연 요 놈인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직접 그림을 좀 그려봤을 때 그 기울기가 과연 양수인 놈이 되는지 음수인 놈이 되는 건지로 판단해 주시면 된단 말이야. 뭐가 됐던 간에 그림 그려놓고 그 그림 하에서 가계이등분선 방정식에 있어서의 무엇들을 그것들만 구해버리시면 우리가 내심이나 방심 같은 경우에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인 거야. 따라가지.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좀 놓고 보면서 거기 있는 문제 잠깐 좀 볼게요. 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번. 자, 11번. 좌표 평면 위에 뭐가 있습니다. 3개의 점이 있대요. 그래서 A라는 점 0,0, B라는 점도 있는데 마이너스 1,3. 자, C라는 점도 있어요. 누구? 마이너스 3,2. 탁 이렇게. 자, 저런 놈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수심의 좌표 구해달라. 아까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대략도 하시면 된다고. 굳이 좌표들을 봤더니 우리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 보여. 그거 할 필요 없어 보이지. 좌표 평면 그릴 필요 없어 보이지. 그지? 그 좌표 평면 그리지 않고 그냥 대충 내가 삼각형 하나 그려본다 이거야. 그래놓고 나름 여기를 A, 여기를 그냥 B, 여기 C 이렇게 딱 잡아놓고 수심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그럼 내가 할 것은 뭐야? 여기 있는 요 수선과 여기 있는 요와 같은 수선의 교점 딱 2개의 수선 구해서 교점 구하시면 그게 수심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 그럼 간단히 내가 여기 있는 요 직선부터 하나 만들어 볼게. 지나는 한 점은 어디야? 0,0이야. 그지? 그럼 기울기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 기울기는 분명 이 BC와 서로 수직인 관계에 있으므로 요 BC를 잇는 여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현재 X가 아이구야. X가 마이너스 2 갈 때 Y는 마이너스 1 갔으니까 얼마니? 2분의 1이네. 2분의 1. 그지? 자, 기울기는 2분의 1 맞니? 제곱점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니? 2분의 1 맞지? 그지? 오케이. 2분의 1 맞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될 거야? 마이너스 2 되겠지. 그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 돼? 마이너스 2 되는 거지. 그지? 지나는 점 원점이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2x입니다. 여기 딱 하나 잡아주면 되겠고 결정만 하면 된단 말이야. 여전히 뭐입니다. 요쪽에 있는 요 직선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오케이. 지나는 한 점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긴 요 놈과 그죠? 서로 수직 관계에 있으니까 요 기울기 한번 잡아주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3분의 2 되는 거지. 그지? 요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오케이? 그 여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얼마? 2분의 3. 됐어?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럼 지나는 한 점이 요거니까 간단히 난 또 y는 요 놈의 x 플러스 1 더하기 3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볼 수 있잖아. 그럼 뭐 답 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이루는 교점 좌표 구하는 거니까 간단히 연립방정식 푸시면 답은 구해진다. 이런 얘기야. 넘어가도 돼? 자, 오케이. 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자, 문제를 일단 좀 봤어요. 어떤 문제를 좀 봤냐면 세 점 A라는 점 누구다? 0,0 그리고 B라는 점 뭔데 이게? 5,0 C라는 점 봤어요. 어디? 3,4 탁 이렇게 있네. 자, 저와 같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막상 아까 내가 개념 설명해 드리면서 내심 설명 드렸고 방심 설명 드렸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우리가 뭐 해서 구하는 거다?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들의 교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직접 문제풀이를 하진 않았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그 짓을 하게 됐을 땐 그 문제풀이가 엄청나게 복잡해. 그래서 실제로 실전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내심을 구하라. 혹은 방심을 구하라. 라고 출제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그때 제공되는 삼각형은 그냥 생짜 일반적으로 나오는 삼각형이 아닌 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삼각형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출제 원칙이야. 수학 문제 너무 복잡하게 풀지 않게끔 내는 게 고등학교 시험이라고. 되셨어?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관측이 좀 필요한 거냐면 내심과 방심을 구하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시면 제공되어 있는 삼각형이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인지 아니면 정삼각형인지 아니면 뭐야 직각 삼각형인지 오케이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삼각형의 종류들로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일단 제공되어 있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 아셨어? 그러면 문제풀이가 훨씬 더 심플한 거거든. 그냥 막 하는 거보다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여기 좀 본다요. 자, 일단 봤더니 또 뭐니? y좌표가 서로 같은 것이 있잖아. 그죠? 그럼 제공되어 있는 삼각형
나는 뭐야? 잽싸라지게 X축 정도 하나는 그려놓겠고. 오케이? 0,0이라는 점이 있답니다. 그럼 써보죠. A라는 여기가 0,0이겠고요. B라는 점이 있대요. B. 자, 요게 몇 콤마 몇? 5, 빵이라고 있고 3,4라는 점은 대충 놓고 보면 요렇게 C라는 점 3,4 있겠군. 요렇게 딱 예쁘게 잡아서 우리 삼각형 요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답니다. 인정? 이게 되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뭘 물어봤다? 으하하하하. 내심이 잡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질문이란 말이야. 그럼 걱정 고민하지 마시고 슬쩍 보잔 말이야. 요 길이 얼마야? 오, 그지? 너무 예뻐. 요 길이가 얼마 돼? 5대지, 그지? 그럼 여기는 요 길이 얼마일까? 특별하게 나와 있지는 않네, 그지? 특별히 나오지 않네? 하지만 이게 얼마 될까, 이거? 이거 잠깐만. 이게 있네. 뭐가 됐든 일단 뭐인 게 확실하게 됐어. 이등변 삼각형인 게 확실하게 됐지, 그지? 그게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게 예쁘장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삼각형의 모양이 돼. 그럼 그거에 막 걸맞게끔 그림도 그렇게 이등변 삼각형스럽게 그려놓자.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뜩뜩, 즉, 여기가 C라는 점, 탁, 이렇게 있는 거겠고. 됐어? 그럼 여전히,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뭐냐면, 요게 지금 뭐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는 거거든. 그럼 강용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선, 저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뭔가의 도형이 나오시면, 항상 또 우리는 보조선을 그리는데, 우리의 첫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거야. 보조선의 키워드는 그래. 여태까지는 우리 계속 뭐 했어? 내가 관심 있는 점을 지나며 축과 평행선들을 그어봤지만, 뭔가 이름이 있는, 그지? 성질이 있는 도형이 나온다라면 그 도형의 성질을 충분히 말해줄 수 있는 선이 가장 큰 보조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즉,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긋는 선, 무슨 선을 긋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당연한 거야. 그렇지.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그지? 그게 분명 여기는 요각과 여기는 요각이 현재 뭐 되고 있어? 서로 이등분 되고 있지. 그러니 뭐입니다. 아하! 여기는 요거 위에 어디인가에 반드시 꼭 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삼각형에 내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감정 잡아? 그랬을 때 여기는 요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 요 놈 있잖아. 요 놈. 요 놈을 구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다. 이라는 거야. 굳이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의 내용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림상 요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거였으니 요 놈이 지나는 점 0,0 그리고 그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할 수 있잖아. 그지?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또 x가 2 커질 때 어디야? 2 커질 때 y는 4감소했네. 요게 마이너스 2니까 그지? 요거 기울기는 얼마겠다?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얼마라고 그러니? 2분의 1 x겠군. 이렇게 쉽사리 잡을 수 있다고. 감정 잡았어? 무슨 말이 돼? 그러면 요거 안 알았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 정도도 여러분들이 하나쯤 구해두면 참 좋긴 하겠지. 그지? 오케이. 근데 그러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심이 여기가 있을 건 확실하지, 그지? 그럼 분명히 내심은 요로 코럼 만들어질 거 아니야. 요로 코럼. 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분명 여기서 이 길이랑 여기서 이 길이는 항상 뭐하니? 반지름이니까 서로 똑같다. 그죠? 그럼 나름 놓고 봤을 때 이런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내가 둘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저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즉 요런 한 점을 내가 뭐라도 볼까? 2a,a라고 한번 둬보자. 오케이? 2a라고 둔 이유는 지저분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둔 거야. 이쪽 a,2분의 1a라고 써도 되는데 좀 덜 지저분해지려고 이렇게 잡아본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분명 여기서의 요 길이는 분명 뭐겠어? 이 점의 무슨 좌표가 이 세로선분의 길이가 될까? 그지? 요 점의 y좌표는 빵인 거니까 그잖아. 이렇게 x축과 닿게 되는 세로선분의 길이는 이 점의 y좌표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놈의 길이랑 똑같아요. 누가 똑같아?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분명 여기가 3,4 그지? 0,0 지나는 직선의 식은 y는 3분의 4x 오케이. 곧 그 직선 예쁘게 써주시면 4x-3y 꼴 제로라는 직선인 건데 여기는 요 길이 a는 분명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과 똑같습니다. 그럼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주면 5 되겠지. 5분의 절대값 갖다 집어넣으면 몇 a? 8a 빼기 3a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감정 잡아 무슨 말 하는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이쪽 넘겨주면 5배 a는요 절대값 누구입니다? 5a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원래 이러면 풀려야 되는데
약간 문제의 숫자가 예쁘지가 않나 보다. I'm so sorry. I'm so sorry. 자, 이거 뭐 당연하잖아. A가 지금 현재는 뭐인 상태야? 양수인 상태잖아. 그지? 그럼 양수인 상태니까 5A는 5A랑 똑같은 거지 뭐. 그죠? 오케이, 말이. 원래 내가 풀던 패턴의 문제가 아닌가 보다. 그래, 일단 여기선 답 안 나오겠고, I'm so sorry.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자. 어쩔 수가 없다. 그냥 하는 방식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하나 더 구한다. 이 방식으로 그냥 들어가자고. 감정 잡혔어? 따라가. 무슨 말이 돼? 그게 뭐입니다. 어허, 진행해.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나? 그냥 그렇게 하시면 나오나? 그러지. I'm so sorry. 자, 아까 대로 하자. sorry. 자, 요 길이도 바보는 아니잖아. 얘도 지금 반지름이잖아. 그죠? 그 여기는 요 길이는 아까 뭐였어? 내가 이거 위에 있는 한 점 2a, a라고 잡았다라면, 자, 이 길이가 a였었고, 걔는 여기는 요 길이는 분명 요 직선 반전식을 세렸어야 되는데 변태처럼 이 직선 반전식 분명 길게 아까 얼마였니? 마이너스 2 지나는 점 요 놈이라면 y는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5겠군요. 곧 누구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겠습니다. 여기는 이 점에서부터 여기는 요 직선 예쁘게 써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0 이꼴 제로까지 이르는 거리 루트에 얼마 돼? 5분의 쓱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절대값 2a가 들어가면 얼마 돼? 4a 더하기 a니까 5a 마이너스 10 이것과 서로 같게 되는군요. 따라간다. 그냥 뭐 저 1, 2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루트가 1, 2 곱해진 다음에 제곱하시면 5a의 제곱은 이쪽에서 요거 제곱해주면 얼마 되고 25에 뭐가 되니 그게 a의 제곱되고 더럽게 크네 100a 플러스 100 이렇게 되겠지 뭐. 그지? 그럼 넘어가면 여기가 20a 제곱 되잖아. 그죠? 그럼 10으로 셀이 나눠버리면 얼마 되고 뭐니 20이니까 얼마 20으로 확 갖다 나눠버리면 a 제곱 5a 플러스 얼마니 이게 나 산수 잘못한 것 같다. 맞게 했니? 25 이거 100 되는 거 맞지? 어디 잘못했니? 10의 제곱은 100이잖아. 넘어가니 20이지. 20 그럼 a 제곱 20이면 20으로 나누면 얼마야? 100을 20으로 나누면 5 맞잖아. 그럼 뭐야 여기도 5 이렇게 지저분해. 지저분한가 보다. 미안. 잠깐 25 되네. a값 나오지 그지? 2차 반대식 미안해 좀 지저분해서. 그러니 어떻게 되겠다. 나오는 a값은 분명 뭐 되겠고 2분의 5 플라 마이너 루트에 얼마 25에서 20 빼면 얼마니? 5 따라갔어? 되니? 자 그런데 분명히 a라는 것은 이 점에 무슨 좌표겠어? y좌표지 현재는. 근데 그 y좌표가 누구보다 크진 않겠니? 얘보다 크진 않겠지? 걔가 누군데? 4인데 걔보다 크진 않겠지 그지? 감정 잡냐? 그니까 좀 아래쪽에 있잖아 그지? 그럼 이 중에서 누구야? 플러스는 제끼고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고. 감정 잡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 a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그 내심의 좌표도 구했구나 이런 거야. 숫자가 좀 별로 안 이쁘다 생각보다. 어디 산수 틀렸나? 저 2x 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구조 패턴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넘어가도 되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보시라고. 일반적으로 내심 방식은 다 어떤 식으로 요와 같은 형태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니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답 내시란 말이야. 넘어갑니다. 자, next. 자, next 지나가버리면 자 어떻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원방정식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방정식. 쓱 요렇게 숫자가 좀 지저분한 거야. 미안해.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 들어가는데 원의 방정식 짠 보도록 합니다. 일단 원방정식 그러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지는 게 뭐만 따져? 길기랑 지난 한 점 따진다라면 원은 자 요것만 따지는 거야. 중심과 반지름 이거 갖고만 하루 종일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라고 봐도 돼. 원은 누구랑 누구? 중심하고 반지름 쪽에 관련된 얘기로 모든 것들이 진행됩니다 이거야. 원은 중심과 반지름. 그럼 일단 원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출발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뭐다? 이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런 점들을 내가 세리세리 모아보면 땅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원의 정의야. 오케이? 다시 one more time. 정의는 언제나 외우셔야 문제가 나중에 쉽게 풀려. 원의 정의 뭐라고?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점들의 자취입니다. 아시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원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여기는 그 정점이 있잖아. 그지? 한 정점을 내가 A, B라 할게. 그리고 그놈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원의 중심이라고 하지. 되니? 자, 그리고, 자, 일정한 거리에,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럼 그 같은 거리, 다 같은 거리 있을 거 아니야? 그 같은 거리를 내가 R이라고 잡으면, 그놈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반지름이겠고, 그러한, 이런 점들 무수히 많이 있잖아. 그지? 그 점의 자취가 도대체 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게 궁금하거든. 그리고 요즘 내가 궁금해하는 점, 뭐라고 둔다? X, Y라 두고, 그지? 내가 알고 있는 관계는 분명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항상 뭐다? R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언제나 R이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보는 것. 그러시면 분명 어떻게 된다?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B의 완전제곱은 얼마입니다? R제곱입니다. 요렇게 결론 나오게 된다. 오케이? 근데 여기 루트 끼고 있으면 재미있냐 없냐? 미친놈. 재미없다는 얘기지. 그지? 따라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요렇게 예쁘게 이렇게 쓰지 않고 양변을 제곱한 형태로 써주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원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한다라면 양변 제곱해서 만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꼴 누구다? r의 제곱입니다. 요렇게 딱 써주시는 거야. 되셨어? 그럼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외우는 건 빨리 들어오세요. 요렇게 쓰여져 있는 걸 머릿속에 외우는 것은 분명 과정상 뭐 했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했었지. 그지? 그 형태니까 분명 머릿속에 저장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 그럼 얘 딱 보시면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요걸 아름답게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여기는 이와 같이 생겨먹은 식은 중심이 어디고 몇 콤마 몇?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알았지? A, B. A, B고 그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얼마인? R인 그런 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여기는 요 자리에 해당되는 것이 반지름이 아니고 항상 누구에 해당된다?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된다라는 거. 알아서 그거 초보자들 입장에서 주의하시라고. 요 자리는 항상 뭐라고?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되는 자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리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와리가리가 잘 돼야 되느냐? 이와 같은 식을 보시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뭐야? 읽어줄 수도 있어야 돼. 아,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은 분명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이구나라고 읽을 수 있어야겠고 또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 이런 걸 내가 구해야 될 일이 생긴다라면 그때 부드럽게 뭐다?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저 식을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놈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이름 붙인다. 오케이? 이렇게 생긴 걸 표준형. 그럼 일반형도 있겠지, 그지? 일반형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고, 오케이? 알려드리겠고. 그럼 특별히 이런 건 좀 자동으로 갔으면 좋겠어. 어떤 거냐면, 자, 중심이 원점에 있으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R인 그런 원의 방정식은 쉽게 나오겠지, 그지? 빵빵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그게 뭐란 얘기야?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누구다? R의 제곱, 반지름 제곱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럼 반대로 또 모입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것을 봤습니다. 저놈은 중심이 어디? 몇 콤마 몇? 0,0이며 반지름의 길이가 R짜리인 그런 원이 되겠군요.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되시겠지, 그지? 자, 요렇게까지 아주 우리가 원한, 자, 잠깐 끊겨서. 오케이, 알겠지? 반지름이 R짜리인 원입니다. 분명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다시. 표준형이 분명 어떻게 생긴 거였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중심이 A, B이며 반지름이 R인 원입니다. 오케이? 여기 완전 제곱인 거 절대로 잊지 말고 감정 잡고. 자, 그럼 분명
요놈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원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라고 불렀다고. 표준형. 자, 그럼 그 일반형은 당초에 일반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일반형은 당초에 어떻게 생겨먹은 겁니까? 이렇게 생긴 걸 하는 건데 일단 얘를 일단은 쟤를 우리가 뭐야? 전개 한번 해볼게. 그럼 전개하시면 보면 뭐가 있다? x제곱이라는 게 있고 분명히 y제곱도 튀어나오시겠고 그리고 여기는 요 1창의 개수 마이너스 2배 ax 여기도 1차 나오네. 마이너스 2b의 y 그리고 나서 남은 상수항들 다 써버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꼴빵 이렇게 딱 생겨먹지 그지? 이게 일반형은 아니고 일단 이렇게 생겨먹지 그지? 그게 분명 생겨먹은 꼬락서니가 분명 뭐다? x와 y에 관한 2차식이며 이런 데는 그냥 다 뭐야? 이런 데는 다 그냥 상수의 의미를 들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 원방정식에서 일반형은 이렇게 쓰진 않고 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써줘. 어떻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이만큼이다. 상수잖아. 그지? 저렇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ax 플러스 요만큼 어차피 다 상수니까 뭐 bx 그리고 어차피 이만큼 전체가 다 상수니까 그냥 뭐입니다. c입니다. 는 빵입니다. 요렇게 써주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겨먹은 식의 형태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화면 잡히고 뭐가 표준형이고 뭐가 일반형인지 그런 용어들 분명히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 됐지? 자, 그리고 동시에 뭐입니다. 원임을 말하는 즉 어떤 식이 과연 원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지 그 식의 특징 분명히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 자, 보시면 자, 어떤 식을 갖다가 우리가 원이라 하냐면 지금 여기 눈에 보이시다시피 분명 뭐입니다. x와 y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중에 이거야. 기본적으로 x에도 2차, y도 2차가 있어야 돼. 자, 전개에서 나온 거잖아. 그지? 2차식이며 동시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거야. x의 2차항의 개수와 y의 2차항의 개수가 둘 다 1이고 이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2창의 개수와 y의 2창의 개수가 서로 같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알았어? 같고 오케이. 왜? 이거 어차피 등식 관계에 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도 되고 3을 곱해도 되고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 뭐 그 2창의 개수가 서로 같고 동시에 어떤 항이 x 곱하기 y라는 항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런 거 x랑 y가 곱해지는 항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런 항이 나올 리 만무하잖아. 왜? 이거 전개에서 나온 건데 그지? x 곱하기 y라는 항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지? 즉 x와 y에 관한 2차식이며 그 x와 y에 관한 2창의 개수가 서로 같으며 동시에 x 곱하기 y라는 이런 항이 존재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이런 x, y에 관한 2차식 그놈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른다? 원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것 반드시 머릿속에 꼭 알고 계셔야겠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도 학교 시험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이야. 꼭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어떠한 식이 원을 나타내는 식이니까 분명 머릿속에 있어야 돼. 얘만 갖고 일반형만 갖고 하시지 말고 머릿속에 꼭 반드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뭐 x랑 y에 관한 2차식일 때 2차식에 대하여 그 2창의 개수가 서로 같고 x 곱하기 y라는 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생겨먹은 2차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원이라 부른다 이거야. 무슨 말 알겠어? 반드시 머릿속에 꼼꼼하게 체킹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지? 꼭 반드시 외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하신 다음에 문제풀이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일단 좀 하나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뭐냐면 거기 유제 1번부터 하나 보게. 유제 1번 문제를 보시면 방정식이 있는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그리고 나서 이게 뭐다? 플러스 k 꼴빵 탁 이렇게 주고 자 저놈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k 값에 하나 집중해야지. 뭔 생각을 해. 집중하셔야 돼. 집중. 알았어? 얘가 뭐입니다.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k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거야. 그럼 저놈이 원을 나타낼 닌끼리 맞대 띠맞대 걔는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 그 방법은 딴 게 아니고요. 분명 원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방정식의 표준형으로 바꾸란 말이야. 그럼 분명히 원방정식의 표준형이 생겨먹은 형태는 어찌 생겼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꼴 뭐입니다? r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겼던 거지. 그지? 즉 내가 x에 대한 완전제곱으로 묶어보고 y에 대한 완전제곱으로 묶어봤을 때
그래놓고 나머지 것들은 1, 2, 세그리 다 이항했었을 때 여기는 이 자리는 분명 뭐니까? 누군가의 제곱이지. 그럼 이 자리가 반드시 항상 고등학교 때는 항상 양수일 때에만 그놈이 원입니다라고 불러. 오케이 됐으네? 그 자리가 선생님 실수니까 어차피 빵 되면 안 되나요? 그럼 빵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자리가 빵 되면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이 빵인 순간에는 그 조건이 뭐야? 요 자리 빵, 요 자리 빵이지. 그때는 그냥 x 이꼴 a, y 이꼴 b인 거지. 즉 그냥 a, b라는 점을 나타내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 돼? 그건 원이 아니라 그냥 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원이라고 부르지 않게 된다고. 알았어? 그러니 분명 이런 식이 나왔었을 때 요 놈이 원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다라면 그 말은 요 놈을 우리가 무슨 형으로 바꿨을 때? 큰 형이야 작은 형이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하든 재미가 없어.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쪽 자리가 항상 0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이런 거를 물어보게 되는 거란다. 알았니?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뭐 해볼 수 있어? 요렇게 딱 잡아버리면 분명 완전제곱 만들 수 있잖아. x 빼기 1의 완전제곱. 오케이? 더하기 요쪽 동네는 어떻게 되고? y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되겠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저 k는 일단 이쪽으로 셀이 넘겨버리시고 요거 완전제곱 만들면서 만들어진 숫자는 1이랑 4랑 생겼으니까 5예요. 딱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이놈이 뭐가 되도록? 원이 되도록 이런 멘트라면 그 말은 요쪽 자리에 해당되는 것은 항상 분명 제곱된 상태잖아. 반지름이 제곱.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항상 뭐입니다. 양수가 되겠군요. 그럼 K값의 범위는 5보다 작으면 되겠군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야. 감정 잡았어? 되죠? 이런 거 분명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이 일단 돼야 돼. 이런 내용은 어차피 나중에 내신 같은 거 할 때는 전혀 진행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기본은 탁탁하게 갖고 있어야 돼. 알았어? 저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유제 2번입니다. 유제 2번. 자,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화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이 뭐냐? 네이버도 아니고. 알았어. 수업만 할게. 수업이 계속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너무 심심해서 그래. 2 플러스 C는 빵. 내가 얘기했잖아. 그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개그 스타일이라고. 초등학교 때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그 역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썰렁 개그의 출발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내가 이미 구축해 놓은 것을 어느 순간 남희석이라고 아냐 니네? 남희석이란 그 아저씨가 방송에서 엄청 퍼트린 거야. 그때는 엄청 재밌어서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싸그리 다 그런 식의 개그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짜증났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괜히 하면 막 이지랄 하고 하는 건데 이미 그것에 대한 개척자는 나란 말이야. 내가 이미 83년도에 완성시켜 놓은 거야. 죄송합니다. 자, 물론 우리 와이프 앞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이혼당할까봐. 자, 이거 볼게요. 자, 질문이 말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뭘 말하고 있다? 여기는 요 놈이 원추 소연아 여기 봐야지. 자꾸 손톱 보지 말고 아찌 봐 아찌. 재미없어. 재수없어. 그러지 마. 진짜 그러지 마. 귀여운 척 하지 마 강영아. 왜 그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반드시 이런 두꺼운 목소리로 수업을 하셔야 돼. 자, 여기는 이와 같은 식이 뭐가 원한다? 원추 원하는 게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1인. 뭘 나타내고 싶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A와 B와 C의 값을. 자, 그렇다면 원이란다. 그럼 분명 이렇게 생겨먹은 X랑 Y에 관한 2차식이라는 것은 원이기 위해서라면 분명 뭐 해야 되겠고 X랑 Y에 대한 그 2창의 개수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똑같아야 하겠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요 값은 얼마? 1. 그지? 그리고 뭐야? 이렇게 생겨먹은 X 곱하기 Y라고 하는 저런 항은 A신항조 나올 수가 없었잖아. 그지? 이런 항은 존재하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의 B 값은 얼마? 빵! 오케이? 그럼 선생님 C는 어떻게 결정해? 니인기? 이거 무슨 형? 얘는 일반형. 오케이? 무슨 형으로 바꿔야 그 반지름을 알 수 있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알 수 있다. 오케이 말이? 그러시니 어떻게 하시면 되겠군요. 여기 있는 거 갖고 또 이제 우리는 완전제곱식 바꾸겠는데 X에 관한 식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X제곱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고 Y에 대해서 완전제곱 만들 땐 오목가리, 김치찌개 요렇게 딱 잡히겠고. 그지? 여기는 얘는요. 그지? 남는 놈들 다 써주면 여기 이 중에 하나는 여기다 갖다 썼지. 그지? 1이랑 더하기 C만 남아있지? 송 1, 2 넘겨주면 마이너스 C 빼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요 자리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 뭘 의미했어?
반지름의 제곱을 의미했으니 여기는 요 값이 누가 돼야겠어? 1이 돼야겠지, 그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C값마저 구하시면 원하는 A, B, C는 다 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오케이, buddy? Yes, sir, buddy. 오케이. 자, 일단 다시야. 필기하시면서 들어. 세뇌 시켜줄게. 직선에서는 항상 우리가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추적했다라면 원 문제는 무조건 그 중심과 반지름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 항상 모든 정보는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럼 잠깐 좀 여담 삼아. 일단 쉬운 거 하고 나서 하자. 쉬운 거 하고 나서. 자, 일단 유제 3번. 유제 3번 들어갑니다. 유제 3번. 송송가리가리 찌찌 찌바리바리. 자, 유제 3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첫 번째. 자, 중심이 5호 마이너스 2,5이고요. 자, 그래. A라는 점이 있는데 몇 콤마만? 1,8이라고 하는 저런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주세요. 이게 질문이야. 가보자. 볼 것도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분명 뭐야?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 다 알고 있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더럽게 쉽네. 중심 주어졌고, 그지? 뭐야? 이런 점 지나면 되지. 그럼 중심이 제공되어 있는 형태니까 분명 나는 표준형으로서 원방정식을 구해볼 수 있다야. 오케이? 그럼 중심이 이렇게 잡혀있다라면 다시야. 요런 거 있잖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누구? r 제곱. 요게 원방정식이었고 중심이 a, b. 오케이? 그게 뭐겠습니다? 갑니다. 자, 그런 원의 방정식이란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알면 돼? 그 반지름이 얼마인지만 알면 돼. 오케이. 그런데 원이 있어, 그지? 으빠샬라.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얘고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닌 길이 뭐가 됐든 1,8이라는 점을 지나는 원이라며. 난 누구 말면 돼? 반지름 알면 돼, 그지? 그 반지름 요 길일 거 아니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 그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5에서부터 저 점까지 이르는 거리라면 밑변의 길이는 마이너스 2에서 1 커졌으니까 얼마야? 밑변 3, 그지? 높이는 5에서 8 됐으니까 얼마? 3, 오케이. 1대1대 루트 2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 반지름 3루트 2, 오케이? 그럼 여기 써지는 건 누가 써지는 거야? 반지름을 제곱한 값, 알았어? 그게 얼마야? 9이 씨발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된다고. 되고요. 오케이? 반지름 제곱인 거야.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거야. 이번엔 뭘 원했다? 자, 두 개의 점이 있대. A라는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B라는 점 또 있대. 7,4. 아하. 이와 같은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으빠샬레 뚱샬레 으쌰으쌰 뽕 으빠샬라.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치? 나름 A라는 점, B라는 점 이렇게 있나봐. 저렇게 있을 때 어이구야 이게 지름의 양 끝이라니까 내가 원이라는 걸 생각할 땐 무조건 누구랑 누구 말면 돼? 중심과 반지름 알면 돼, 그지? 그럼 지름의 양 끝이니까 당연히 동근이 분명 원의 중심은 분명 여기 있겠지, 그지? 그러면서 분명 그 원의 중심은 얘와 얘의 중점의 위치에 존재하게 자명하잖아. 그게 뭐입니다. 이 중심의 좌표는 얘와 얘의 중점이니까 셀이 더하면 6에서 반 나누면 3, 더해서 반 나누면 1. 오케이. 그 중심이 현재 얼마고요? 3,1이고요. 이거지, 그지? 그럼 반지름만 알면 되겠네. 그럼 고민하지 말고 나름 B 갖고 해볼까? B라는 점 7,4란다.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는 어차피 3분의 길이니까 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X좌표는 얼마 커지고? 4. 밑변 4. 오케이. 높이는 또 얼마고? 3. 오케이. 이 길이가 5. 반지름 얼마? 5. 됐어. 그 끝났지. 중심이 이렇고 반지름의 길이가 5짜린 그런 원이라면 가볍게 뭐라 쓸 수 있습니다.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반지름은 5야. 그럼 여긴 반지름을 제곱한 값.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셨어? 부족해 쓸 수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만 찾으면 돼? 중심과 반지름만 찾으면 게임 끝. 됐지? 자, 근데 저쪽으로 가서 라이 진짜 라이 진짜 라이. 야, 강룡이 이거 왜 계속 안 지고 있겠냐? 각인시키려고. 알았어? 원, 중심, 반지름. 오케이? 원은 중심과 반지름. 원은 중심과 반지름. 자, 세 번째 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 세 점이 있는데 A라는 점 4,1 B라는 점도 있네. 6,-3 C라는 점도 있군요. 마이너스 3, 떡 이렇게. 자, 저러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결정해달라. 지연아 집중하시고
자, 보시면 이런 세 점을 지나는 거래. 근데 이번 문제처럼 어느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다. 막 이런 형태로 좀 나와줘야, 그렇게 나와줘야 뭐 그 중심 쉽게 구할 거 아니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뜬금없이 그냥 원 위에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 점이 있고 그런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반드시 구해달라고 하지, 그지? 그럼 저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라고. 오케이.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구하는 방법은, 그 원의 반드시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일반적인 세 점을 지나는 원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누굴 이용한다? 일반형을 이용한다. 오케이? 그 일반형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더하기 c 이꼴 빵 이렇게 써놓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 놓고 나서 얘가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난다지. 그지? 지나는 거니까 무조건 우리 뭐 하겠다? 요놈 갖다 퐁당, 요놈 갖다 퐁당, 요놈 갖다 퐁당 갖다 폭폭폭 집어넣어 주시면 식 몇 개 나오고? 3개. 내가 결정해야 될 미지의 상수 몇 개? 3개. 감정 잡았어? 그렇게 딱딱딱 구하시면 원하는 원의 반응식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 되지? 그리고 또한 아까 전에 우리가 내심, 외심 이런 거 할 때 외심의 좌표는 우리가 원방정식 배우면 금방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지금 여기는 이 상황이 이런 거지. 이 문제는 바뀌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뭐? 자, 세 점 A, B, C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삼각형 A, B, C의 외심의 좌표는 당최 어찌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됐네? 즉 뭐냐면 자, 나름 좌표 표면상에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그렇게 세 개의 점이 있을 때 그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라는 얘기는 분명 모입니다. 그런 삼각형의 외접원을 의미하겠고, 그지? 그렇게 동시에 지나는 원, 외접원, 그지? 그럼 그런 원의 중심이 바로 곧 뭐가 되는 거야? 그 삼각형의 외심이 되는 거잖아. 감정 잡아.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그 구하는 방법 뭐다? 무조건 그런 원의 반응식 하나만 결정하면 그게 일반형으로 써놓고 구해놓으면 A값, B값, C값 다 알았지, 그지? 그럼 A값, B값, C값 다 구한 다음에 요걸 다시 무슨 형으로 바꿔야? 표준형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버리시면? 체인지 시켜버리시면 분명 그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잖아. 그것이 바로 저런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라고. 감정 잡히겠고 분명 머릿속에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적인 부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얘는 문제 표현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어? 이렇게 세 점 주고 나서 그러한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됐죠? 그게 나왔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답을 구해 볼 수도 있게 된다는 거.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바리. 예스, 바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이제 내용 들어가 봅니다. 내용 또 들어가 보시면. 그럼 여태까지 간단한 원의 방정식. 조건들이 이렇게 저렇게 제공이 되었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알아봤으니 이제 뭐다?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지, 그지? 좀 약간 특수한 상황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거 하기 이전에 앞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해. 원 문제에서 원은 허당이다. 오케이? 다시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원을 잘할 수 있다. 오케이? 원 문제에서의 원은 허당이다. 누구만이 의미가 있는 거냐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의미가 있는 것.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이제 원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될 내용인데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점이 있겠지, 그지? 원 위에 있는 점이 있는 거지, 그지? 오케이. 이런 선은 다 무의미한 선이 된다. 이거야. 오케이. 니네가 관측할 거는 원의 중심과 그런 선들끼리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선분들에 대한 관계들. 원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접선이 있어요. 쓱 접선이 있어요. 그럼 분명 그 접선과 접점에서 쓱 그은 이 반지름은 항상 모인 관계가 수직인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런 관계까지 딱 나오시면 그 순간 여러분들한테 누구는 의미가 없어진다. 원은 무의미해지고 누구들만 원과 이 반지름 그리고 송송송 딱 저런 접선 같은 것들 저런 선들만 의미가 생기는 거야. 알았어? 근데 자꾸 원 문제를 풀 때 자꾸 원이라고 하는 이 곡선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알았니? 그럼 내가 문제 풀면서 계속 각인시킬 겁니다. 아시겠나요? 원 문제는 희한하게도 다시 한번 원 문제는 원은 다 원당, 허당이다야. 알았어? 누구만 의미가 있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혹은 원 위에 있는 점 그런 것들만 관심 갖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였고 그럼 일단 원 문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런 거 상식적으로 나랑 맞춰 나갈 겁니다. 원 문제에서의 여전히 도형이니까 보조선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어 나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전히 보조선이라는 것은 강용이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어떤 게 보조선이다. 그 도형의 특성을 말해줄 수 있는 선들이 보조선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원 문제를 딱 봤을 때 오씨 어떻게 하지? 어쩌지? 그런 순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짓 중 하나는 일단 뭐 하나 그어보는 것. 대충 어찌됐든 반지름선 하나 그어보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보조선. 자, 무슨 일인데? 자,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있고요. 자, 원 위에 이런 두 개의 점이 있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시면 항상 어떤 내가 이렇게 두 점을 셀이 이으시면 이거 뭐야? 현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지? 그럼 니네가 뭐 하나 해볼 수 있다? 오마샤리프 땅, 오마샤리프 땅. 그런 순간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정의상 무조건 같지. 그림이 만들어지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오케이?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으니 분명 뭐입니다. 셀이 내리시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어느 상황? 이 상황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것. 저걸 풀기 위하여 여태까지 직선 배웠던 거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바리? 예스, 바리? 어떤 식으로 하자는 얘기인지 대충 감이 오니?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또한 이런 겁니다. 자, 볼게요. 원이 있어요. 자, 원 입장에서 접선이 하나 있대요. 접선이 하나 있대요. 접선이 하나 떠. 거의 날라갔어. 접선 날라갔어. 그럼 니네가 다 알고 있는 내용 뭐야? 접점이 이렇게 있다라면 중심에서 여기까지 셀이 이으면 분명 여기가 무슨 관계? 수직인 관계 있지? 그것까지 셀이 다 이어. 알았어? 접선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한다? 이 선 긋는다. 오케이. 이 선 긋고 엔드 동시에. 수직이 되게 중요한 거야.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야. 알았어? 그 90도 표시가 빠지면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다라고 목청껏 이렇게 막 외쳐도 끝내 안 하는 변태 같은 인간들 있다. 그러지 말라. 알았어? 진짜야. 진짜로. 이렇게 목청껏 중3 여러분들 반 중3 시절에 내가 내신 대비했었을 때 그때도 원 나오잖아. 그지? 목청껏 내가 90도는 꼭 해라. 눈날도 이렇게 불안하면서 얘기해도 변태들 문제 푸는 거 보면 90도 표시 안 하는 개 변태 같은 것도 꼭 있다. 절대로 안 된다. 알았어? 꼭 해라. 엔드. 이런 이게 원밖에 한 점이 있었겠지. 그지? 그러면 반드시 어떤 선도 긋는다. 이 선도 긋는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원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날리면 접선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지? 습 팍. 그지? 그럼 이쪽에서도 접점이 생기지? 멍청하게 가만 보지 말고 쓱쓱쓱 똥땅 똥땅 이렇게. 알았어? 그리고 분명 이 삼각형 뭐야? 합동이지. 합동인이 여기가 같지. 그래 여기는 이 라인은 분명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봐. 이런 놈은 더 이상 의미가 생겨 안 생겨? 의미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지? 이런 선들만 관계하는 거야. 저것들을 하기 위하여, 즉 저런 원 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말만 원이지 직접 문제풀이는 싸그리 다 직선 쪽에 관련된 얘기들로 모조리 다 진행된다는 거 분명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얘가 얘기되지? 넘어가기 괜찮다? 오케이? 보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 나올 때마다 내가 강조하는 보조선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선은 꼭 반드시 진행시킨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거기에 놓고 보시면 어떤 내용부터 일단 볼 거냐면, 자, 원 중에 좀 약간 독특한 원이 있나 봐. 어떤 원이 있냐면 이런 원이 있나 봐. 축에
접하는 원이 있나봐, 원. 자, 그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미지상수를 줄인 상태에서 예쁘장하게 진행할 수도 있나봐. 즉,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진행했을 때에는, 오케이? 표준형으로 진행했을 때는, 분명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어찌한 원을 구하세요. 라고 나온다라면, 내가 결정할 것은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요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 반지름까지 몇 개? 3개나 구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런데 축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3가지의 미지수를 다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기에 그 원방정식에 대한 기본적 세팅도 저렇게 하지 않고 좀 약간 다르게 진행된다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문자 보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드리는 그림 보면 자동으로 암기가 되기에 집에서 그림을 몇 차례만 그려보신다. 알았니? 그럼 일단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부터 바라볼까요? 자, 어떤 원이 있는데 라이 진짜 라이.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이 X축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래요. 오케이? 원이래요. 그럼 원의 방정식은 내가 어떻게 써주는 게 예쁠까요? 요거야. 그럼 나름 내가 저와 같은 원의 중심을 누구다? A, B입니다. 라고 딱 잡아주면 내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 X축에 접하는 이렇게 표현했지. 그게 나름 우리의 X축은 현재 저기는 저 원에 있어서의 무슨 선? 접선. 오케이. 그럼 그런 게 있다면 바로 보자마자 셀이 뽁 내릴 수 있겠고 탁탁 잡을 수 있겠지. 그럼 나름 놓고 보시면 분명 여기 있는 요만큼 선분의 길이가 분명 뭐가 됩니까? 저 원의 반지름.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기 선이 여기 있는 요 세로 선분의 길이는 분명 이 점에 무슨 좌표가 같겠습니까? y좌표가 같겠죠? 근데 엄밀히 따져 놓으시면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접하는 것은. 그러니까 엄밀히 놓고 따지면 여기를 절대값 P 요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되셨니? 빠샬라 지호야 어깨 한번 웃자라. 자, 그러면 써보시면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중심이 이렇게 잡혔다라면 부드럽게 어떻게 x-a의 완전 제곱 더하기 y-b 제곱 딱 들어가신 다음에 그 반지름은 뭐 요렇게 된다고. 근데 절대값은 어차피 제곱해봐야 별탈 없으니 그냥 뭐라고 쓰셔도 괜찮아. 이렇게 b제곱이라고 써도 그 뜻은 동일하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야. 되셨어? 그림 그려보면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되니? 여전히 누구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Y축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자, 그 원 굳이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럼 잡힌다. 그죠? 이게 Y축에 접하는 원이야. 물론 이쪽 동네에서도 존재할 수는 있겠고, 그지? 자, 그랬을 때 요즘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원의 중심이 있겠고 그 원의 중심을 내가 누구라 잡아본다. 오호, 여길 봐야지. 어딜 쳐다봐. 요렇게 자 잡아본다라면 여전히 얘랑 접하고 있는 상태니까 나름 쓱쓱쓱쓱 딱 쓱쓱 빡딱 오시면 분명 눈에 보이시는 대로 놓고 보면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선분이 분명 반지름인 건 자명. 그지? 그럼 여기는 요 가로 선분의 길이는 내가 뭐라고 보면 돼? 이 점의 무슨 좌표? X좌표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요것은 요쪽 동네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때는 그 X좌표가 분명 뭘 테니까 음수일 테니까. 그지? 그지? 매너상 여기는 뭐야? 그 반지름 내가 이렇게 써볼 수 있다고. 됐니? 그럼 요 그림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라면 이와 같이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뭐입니다? 중심은 여전히 A, B니까 요렇게 잡아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 뭐입니다? 그 반지름 누군데? 요 놈입니다. 그 놈을 제곱할 거야? 절대값 A 제곱은 그냥 어떻게 요렇게 써도 괜찮은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면서 그냥 자동으로 퐁퐁퐁 써주시기만 하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잡히고 되고 엔드. 자, 넥스트 내용 계속 들어가 보면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 유제 4번부터 푼 다음에 직접 여러분들하고 이제 막 진짜 중요한 거 진행해 보도록 할 거야. 자, 뭐냐? 유제 4번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야. 유제 4번. 자, 중심이 어디 위에 있고요. 아이고, 중심은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누가 나 불렀니? 무슨 소리였어 지금? 나 환청이 들리네. 누군가 어떤 여학생이 쌤 이런 소리가 들렸어. 혹시 보람이 너니? 아, 있어요. 내 제자 중에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우리 보람이. 되게 착했는데. 걔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다 하고 대학도 갔거든. 대학교 1학년 때 죽었어요.
불쌍해. 우리 보람이. 하여튼, 자. 중심이 어디 위에 있고, 중심이 저거 위에 있으며, 요걸 지나고, 또 뭐라고 나왔어? X축에 뭐하는?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요. 이게 질문이야. 그 중심이 이거 위에 있다며, 그지?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점. 그러면 우리 가볍게 항상 뭐다? 누구라 둔다? 그래. A, B라 둔다. 오케이. 근데 이건 이거 위에 있다며, 그지? 그냥 굳이 이렇게 둘 것도 없지. 갖다 3 집어넣으면 그 B 값은 뭐니까? A 플러스 1이군요. 이렇게 딱 잡아보면 되는 거니까. 감정 잡혀? 그럼 뭔데? 아, 중심이 있고, 그지? X축이 접한데, 그럼 난 모르겠어! 그냥 뭐 해봐? 셀이 한번 그림 그려보자고. 이렇게 송송송송. 그림 한번 그려보면, 원의 중심이 있을 때 그 반지름은 분명 누구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요 놈으로 표현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 됐어? 그게 분명 뭐겠습니다. 그 원의 반정식 내가 세팅해 써보면, x-a의 완전 제곱, 더하기, y-a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나서 반지름 써야 될 텐데, 그 반지름 분명, 이 점에 y좌표의 절대값, 요놈의 절대값.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냥 어떻게 쓰셔도 괜찮다. a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라고 써도 괜찮다고. 되시겠니? 그런 다음 얘가 지나는 안점은 분명 어디였어? 3,2 지난다며요. 됐어? 부드럽게 여러분들은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2 갖다 집어넣은 다음 요거 셀이 전개해서 풀어버리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겠지. 그지? 그 나오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 푸시면 a값 나왔겠고 통통 원래 있는 식에다 집어넣으시면 원하는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이런 순서야. 표승이 어디 잘 안 되는 거 있니? 괜찮아? 진짜지?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그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얘기 좀 다시 한번 좀 들어갈 거야. 개념이 아니라 개념. 개념 얘기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할 거야, 개념. 자, X축, Y축에 접하는 원을 봤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실 차례냐면, X와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원에 대해서도 분명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요게 어설프게 머릿속에 있으시면 안 돼. 정확하고 꼼꼼하게 내가 말해주는 게 everything your head possession. This is very very Congolish. You know? 미안하다 수진아. 하품하게 해서. 자, 정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놓고 보시면 자, 랄라이 진짜라이 한번 해볼게요. 나로 이렇게 원이 있나봐. 그놈 현재 아이 강용아 너는 몇 년을 해도 이렇게 직선을 제대로 못 그려. 변태 같은 강용이 새끼. 애들 보기 좋게 깔끔하게 그려야지 강용이 바보 같은 놈이 새끼야. 트악 이렇게. 으아. 자 해볼게 이제부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해볼래. 그러는 분명 요렇게 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 인정 베이비? 여기 있네. 그럼 나름 놓고 보시면 잘 봐. 이렇게 있으면 그 원의 중심 나름 요렇게 있겠고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하 접했으니까 닝기리맛떼 띵맛떼 닝기리맛떼 뿅뿅 요렇게 탁탁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러니 이렇게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의 좌표를 생각해 봤을 때 분명 여기는 요 길이가 X좌표를 결정하겠고 여기는 이 3분의 길이가 지워야 Y좌표를 결정할 텐데 분명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반지름으로서 똑같지. 그지? 그게 나는 여기 있는 중심의 좌표는 뭐라 써도 괜찮다. A, A라고 써도 괜찮다. 오케이. 감정 잡아. 그러니까 뭐겠군요. 아,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경우 내가 어떻게 쓰면 됩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누구입니다. A 제곱입니다. 라고 미지수 하나로서 예쁘게 써볼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오케이? 이게 다가 아니야. 뭔가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같이 그냥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그렇게 X축이나 Y축 하나에만 접하는 거는 별탈 없이 막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게 개념으로 있어야 돼. 어떤 거냐?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은 분명 얘나 또는 이쪽에서 접하는 것처럼 요거 내용 다 듣고 필기하자. 내용 다 듣고 오늘 좀 수업 길게 할 거야. 얘나 얘 오케이 바리 이런 식으로 접할 때에는 여전히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지? 그럼 이럴 때는
분명 그 중심의 x좌표랑 y좌표가 지금 현재 이런 경우라면 분명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서로 어때? 똑같은 경우지. 감정 잡아? 부호가 똑같을 땐 분명, 그지? 그럴 땐 이렇게 써줄 수 있다고, 오케이? 되냐? 근데 반면에 이쪽에서도 xy축에 접하긴 접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이런 경우, 오케이. 혹은 어느 쪽? 이쪽 동네에서 접하는 것도 여전히 xy축에 동시에 접하긴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럴 때 있어서의 그런 원의 중심 같은 경우에는 그 x좌표랑 y좌표의 부호는 어떻게 써, 서로? 반대겠지? 이럴 때 x는 음수, y는 양. 이때는 x는 양, y는 그지? 당연히 여기나 여기 길이는 같아도, 그지? 길이는 같아도 그 중심의 x좌표랑 y좌표의 부호는 서로 반대지, 그지? 그럼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각인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 이런 쪽에서 x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써줘서는 안 되고 분명 뭐야?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의 의미를 드신 상태인 요와 같은 형태로 써지셔야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감정 잡았어. 부호가 분명 서로 반대입니다. 요게 분명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 됐어. 자, 그럼 선생,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가야 될지 이렇게 써놓고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 그걸 결정은 누굴 갖고 하냐면 지나는 한 점의 지나는 한 점으로 판단한다 이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x와 y축에 동시에 접하며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1,3일 때 이렇게 나온다라면 지나는 한 점이 1,3인 상태에서 오케이? x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1,3은 분명 몇 사분면에 있니? 1사분면에 있는 점이지. 그러니까 분명 1사분면에 있는 이런 점을 지나며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면 분명 걔는 뭐야? 요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지. 이쪽으로 그려주면서 걔를 지나면서 xy축에 접할 수는 없잖아. 그지? 아, 그러니 지나는 한 점이 1,3이라면 그건 1, 4분면에 있으니 분명 그런 원이기 위해서라면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는 서로 똑같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반면에 지나는 한 점이 뭐라 나온다?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을 지나며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랬다라면 마이너스 1,3이라는 점 같은 경우는 분명 몇 사분면? 2사분면에 있지. 이런 점을 지나며 xy축에 동시에 접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원의 중심에 부호는 분명 xy의 부호는 서로 반대겠지. 그지? 그때는 요렇게 써놓고 요 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 오케이? 이럴 땐 요렇게 써놓고 xy 여기다 갖다 대입. 오케이? 그러면 그런 a에 관한 2차 반응식도 나오겠지. 그럼 그런 원도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것도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 나름 보자고. 뭐? 요거라 치자. 1,3이라는 점 대충 이렇게 있겠지. 그지? 이 점을 지나며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일반적으로 2개 나온다야. 요렇게 하나. 그죠? and. 어떻게든 나올 수 있겠다. 요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오케이? 요런 식으로도. 감정 잡아. 일반적으로 A값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2개 나온다. 인정? 여기까지 된 거 맞고, and 동시에! 여기까지 알아야 돼.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그 X랑 Y좌표의 부가 서로 같거나, 그지? 같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 원의 중심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거나, 혹은 그 X좌표랑 Y좌표 부가 서로 반대? 아, 그래. 그럼 걔는 어디? 아,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요와 같은 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이라는 내용까지. 알았어?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런 원의 중심은 그 중심은 어디 위에 있거나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거나 또는 누구?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그 중심이 존재한다. 알았어? 감정 잡아? 이 내용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고3 때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과정을 간간히 응용해서 냅니다. 뭐 사용해서 냅니다. 이런 거 하지. 그지? 그때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알았어? 근데 애들이 백날 밤낮 없이 누구만 생각하냐면 얘만 생각한단 말이야. 얘가 있다라는 그 존재를 생각하지 못해서 답 틀리시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고 실제로 몇 년 전에 나왔던 고3 애들 보는 모의고사에서도 이 상황을 정확히 머릿속에 알고 계시나요가 있었다고. 알았어? 근데 애들 더럽게 다 틀렸단 말이야. 이런 거 다 몰라서. 알았니? 정확하게 요거 구분적 머릿속에 외워둘 수 있게끔 만들어 두셔야 돼. 자, 머릿속에 외울 시간 1분 드릴게요. 정리 깔끔하게 하십니다. 실시.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 한 페이지만 하면 끝이야. 문제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좀 금방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 자, 금방 끝나려고만 먹으면 금방 끝나고. 거리의 개념. 자, 거리입니다. 오호호. 우린 저 거리라는 거 많이 배웠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배웠지, 그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배웠어, 오케이? 거리 배웠어. 근데 분명히 강용이가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거리라는 말 뜻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라. 그냥 선분의 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라고 했었지, 그지? 선분의 길이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는 거야. 그 거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하나 볼게. 그럼 니네가 제일 처음에 점과 좌표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얘기는 이런 거였어. 평면 위에 고정되어 있는 정점에서부터 또 고정되어 있는 정점까지 이르는 거리. 이게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어.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었던 건 뭘 배웠냐면 평면 위에 고정되어 있는 정점에서부터 평면 위에 고정되어 있는 이게 고정돼 있다의 그 정이야. 알았어? 그러면 이제 원이라는 데서는 뭘 배우는 거냐면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자, 평면 위에 있는 움직이는 동점에서부터 정점까지 이르는 거리. 평면 위에 있는 누구? 움직이는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정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배우겠다. 이젠 움직이는 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따져보겠다. 이게 원에서 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개념의 출발이기도 해. 그것은 분명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아까 만들었을 때 놓고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인 건데 분명 뭐였냐면 평면 위에 있는 한 정점으로부터 어딘지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점들이 무수히 많은 그런 점들이 있을 텐데 분명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한 자취 그걸 배웠었고 그게 바로 원이라 배웠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개념이 잡혀 계셔야 되냐면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냥 원 위에 있는 점 그걸 뭐 몇 콤마 몇 이렇게 주지 않았으면 일반적으로 원 위에 있는 점 또는 직선 위에 있는 점 이런 점들은 그 원 위를 뺑글뺑글 돌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점을 잡아가는 거야. 오케이 됐으네?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런 점들 원 위를 뺑글 움직이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관점이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기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에서 하겠다는 게 뭐다? 저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정점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정직선 좌표 평면상에 고정적으로 있는 선이야. 오케이. 근데 점이 움직여 버리면 분명 그 움직이는 점에서부터 정점까지 이르는 거리라던가 움직이는 점에서부터 고정되어 있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계속 변하겠지. 그렇지? 이 점이 움직이니까 그잖아. 그 거리는 계속 변할 거 아니야. 인정해? 아, 그러니 그 거리들이 계속 변하다 보니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이 도출되겠다. 그런 거리에 대한 최대의 상황과 최소의 상황이 도출될 수 있겠군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됐으네? 근데 그게 설명 잘 들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요렇게, 자,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놀아볼 건 요런 얘기인데. 자, 여기 봐. 일단, 얘를 바라볼 땐 여러분들이 굳이 원이라고 바라보지 마. 알았어? 뭐라고 바라보시면 곡선이라고 바라보십니다. 따라해봐. 곡선. 곡선 중에 니네가 아는 거 또 있어. 누구도 곡선일까? 2차 함수 이런 거 알았어? 나중에 뭐 3차 함수, 뭐 사인 함수, 유리함수, 지수함수 뭐 이런 거 다 배울 거야. 잉? 곡선 위에 움직이는 한 점이 있다 쳐. 오케이. 자, 그럼 봐. 자, 내가 이제 할 건 뭐냐면 나름 곡선 위에 있는 한 점, 움직이는 한 점으로부터 어디까지? 곡선 밖에 있는 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와 최소 같은 건 어떻게 구하느냐? 그 개념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거야. 거리를 재겠다, 거리를 재겠다. 아, 그렇구나. 거리를 재야겠구나, 거리. 부산까지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이 질문은 되게 무식한 질문이에요. 왜? 분명 거리라는 걸 재려면 이게 우리가 서울에 있지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인지 광주에서 부산까지 거리인지 대천에서 부산까지 거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기준의 출발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뭐입니다. 아니 곡선 위를 움직이는 겁내 많은 점에서부터 그지? 여기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 뭐다? 최단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요런 거리일 수도 있겠지. 우리의 점이 여기 있다라면 요런 거리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점이 여기 있다라면 어떤 거리? 이런 거리일 수도 있겠지. 그지? 분명 그 거리는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게 확실하네. 오케이? 그럼 그럴 때 이런 어떤 선분 또는 직선까지 어떤 곡선 위를 움직이는 한 점에서부터 선분 또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재는 방법은 여기에서부터 이러한 선분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이용하여 구한다야. 그러면 어떤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그건 뭘까요? 평행선. 오케이? 감정 잡아. 이런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항상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누구다? 그놈과 평행한 평행선. 오케이. 그럼 이 개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진짜로 알았어? 그래야 이차함수 할 때 편한 거야. 나중에 미분할 때 무지하게 편한 거야. 알았어요? 즉 뭔데? 그 개념의 출발은 분명 내가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겠다.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겠다. 나는 그럼 뭐야?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인 누구를? 평행선을 이용하여 구하겠다 이거야. 그럼 계속 이렇게 평행한 선을 구했어. 그지? 그래 보는 거야? 그려봤다 했을 때 분명 현재까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과 서로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지? 그러니까 분명히 뭐겠습니다. 닿지 않았으니까 아직 거리가 안 재진 거잖아. 무슨 주자 갖고 쟤를 딱 재려면 딱 이렇게 닿아야지 재지는 거잖아 거리가. 무슨 말 돼? 그러니 이런 평행선을 내가 날려갔습니다. 날려옵니다. 탁! 뭐 하는 순간 이렇게 딱 예쁘장하게 그 평행선이 접하는 순간부터 거리가 재지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점점 그 평행선이 계속 요렇게 날아가. 계속 날아가. 그지? 계속 날아가면 거리가 재지는 맨 마지막은 언제야? 쓱쓱쓱 딱 이쪽에서 접할 때까지겠지. 그지? 그럼 분명 보시다시피 이렇게 접하는 접점의 위치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그지? 가장 짧겠지. 그지? 그리고 점점점 날아가시면 분명 평행선 더 벌어졌으니까 그잖아. 어떡하든 그 거리는 항상 같다며. 그지? 더 날아가면 분명 이런 점에서부터 이렇게 이르는 이런 거리보다는 분명 이 거리가 짧아. 그럼 이 거리가 분명 뭐일 거야? 최소. 그럼 분명 어디가 최대겠어? 이쪽에서 접하는 순간에 있는 이 접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그 거리가 반드시 뭐겠다? 최대가 되겠다. 이런 거지. 감정 잡아? 평행선을 갖다 그어서 그 평행선이 우리의 곡선과 만나고 있을 때 다시야 만나고 있을 때 뭐가 탄생된다? 그 최대와 최소가. 알았어? 그런 것이 탄생된다. 만나고 있을 때. 알았지? 그게 중요한 얘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좀 특별히 뭐다? 원이라는 정말 곡선 중 제일 아름다운 곡선이기에 오케이. 그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사리 진행할 수 있다야. 그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느냐? 너무나 이뻐서인데 분명 나는 봐라. 요거 분명히 얘랑 평행하다고 했었고 얘는 분명 뭐야? 이놈의 접선이었지. 그지? 접선. 그럼 내가 분명히 뭐입니다. 셀이 뽁뽁뽁뽁뽁뽁뽁뽁 딱 접점까지 가면 분명 이거 뭐야? 90도 오케이? 90도 오케이? 그게 그대로 찍 날아가면 무조건 여기서도 90도 되는 건 자명하지. 그지? 왜? 이게 평행하니까 그잖아. 동의각의 위치 90도인 거 맞잖아. 그지? 그럼 이 거리가 최소값이라며. 그럼 그런 최소값은 원에서 어떻게 구하느냐? 원 문제는 딱 두 가지만 갖고 장난치는 거. 누구랑? 중심과 반지름만 갖고 장난치는 것. 오케이. 그러니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원 문제에서는 저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서 뭐만 빼면? 반지름만 빼면 최소값.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림으로 해결하시라고 자꾸. 알았어? 그럼 그 최대값은요. 여전히 그 평행선이 이쪽 날라왔을 때 이쪽에서 접할 때지. 그지? 접하는 순간 이 접점에서부터 저기까지 이르는 거리지. 그럼 분명 여전히 뭐겠어? 이 접점에서 딱 이 접선에 수선을 갖다 날리면 반드시 어딜 지나게 돼 있니?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어 있지. 수선을 날리면 오케이. 그럼 내가 걔를 그대로 셀이 빡 이어갔다라고 친다라면
얘랑 얘는 평행하니까 여기 있는 각 90도였다면 여기도 90도 되는 건 자명하지, 그지? 됐어. 그럼 내가 여기는 이만큼의 거리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여전히 어렵지 않아. 그냥 어디에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구할 수 있잖아. 정점에서 정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그지? 그걸 구하신 다음에 뭐만 더하시면, 그 원의 반지름만 더하시면 그게 최대값 되겠군요. 오케이, 말이? 됐어? 그래서 원에서는 분명 뭐입니다.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직선 또는 선분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다 최소는 분명 그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직선까지 이르는 뭘 구해?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누구 더하면 돼? 반지름 더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최소값은 어찌 구하신다?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만 셀이 빼시면 분명 그 최소값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간단한 거야. 내용은 분명 머릿속에 그림 그려가면서 당연하지. 그래서 촥촥촥 받아들여 놔야 돼. 알았어? 두 번째. 그럼 이번엔 뭐 하겠냐? 여전히 곡선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오케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겁내 많은 점이 있고, 곡선 안쪽에 있든 곡선 바깥쪽에 있든 곡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여전히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이 곡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까지 이르는 거리 여전히 매우 다양합니다. 오케이? 그런 거리에 대한 최대와 최소를 재겠어요. 그지? 그러니 나는 얘에서부터 이르는 거리를 재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잴 때 그잖아. 얘와 항상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인 평행선 이용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평행선, 알았니? 그럼 여전히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도 당연히 우리는 뭘 이용하겠다?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이용하겠다 이거야. 근데 한 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그거 오늘 배운 거잖아. 그게 뭐야? 한 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가 바로 원의 정의였잖아. 오케이. 그러니 나는 얘를 중심으로 하는 뭘 만든다? 원을 그려봅니다. 그 원이 자라고, 자. 알았어? 자. 오케이. 그러다 보면 분명히 뭐 하는 순간? 이렇게 외접하는 순간. 그때 나오는 그 반지름이 최소. 오케이? 여전히 그 원이 계속 커지다 보면, 반지름이 계속 커지다 보면, 그게 거리잖아, 거기까지가. 그지? 계속 반지름이 커졌다. 거리가 커지고 있다. 그지? 언제? 요쪽에서 요렇게 접하고 있는 요런 순간까지. 오케이, 됐으네. 그때 나오는 반지름이 최대겠지. 인정해? 그럼 얘기 끝났어. 또 어떻게 끝나는데? 아이고야. 이런 그 최소값인 요걸 구하기 위해서라면 여기는 이런 접점의 좌표를 구할 게 아니라 원 같은 경우 분명 어떻게 한다? 분명 뭐냐? 요렇게 뭐하는 순간이라면 중3 과정이잖아. 두 원이 외접하는 순간이라면 공통접선 하나 존재하잖아. 분명 접점에서 이런 공통접선이 존재하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분명 얘는 이거에도 접선이고 얘에도 접선이잖아. 그럼 분명 어떻게 되겠다? 여기에서 내가 뭘 날려? 수선을 날려도 중심에 가겠고, 당연히 여기서 똑같은 점에서 수선을 날려도 여기의 중심인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지. 그지? 즉 얘는 지금 현재 일직선인 상황일 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것은 여전히 원은 항상 기준이 원의 중심이기에, 알았어?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을 톡 빼버리면 그게 원하는 거리의 최소값. 오케이? 감정 잡아. 여전히 그 최대값 뭐다? 공통접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지? 그게 뭐야? 여기는 접선에서부터 딱 수선을 날리면 무조건 이 원의 중심도, 그리고 저렇게 만들어진 원의 중심도 반드시 꼭 지나야 하는 거니까 분명 이 점에서부터 수선 날린 게 분명 일직선상으로 그대로 쫙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는 멘트는 분명 여전히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신 후 뭐만 더하시면 돼? 반지름만 셀이 더하시면 여전히 최대값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그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든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든 무조건 뭐만 하시면 돼? 중심에서, 점 얘기는 뭐야? 중심에서부터 점까지 이르는 거리와, 그지? 점 얘기로 바뀌는 거지 그냥. 그 거리, 이미 우리가 배웠던 그 거리에서부터 반지름만 더하고 빼시면 충분히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잡히는 거다. 인정? 이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내가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의 개념은 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무조건 뭘 날린다? 평행선을 날린다야. 알았어? 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본다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이란 건 너무나 예쁜 곡선이기에 이런 식의 방법으로 별다른 방법 없이 그냥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하니 보통 애들이 자꾸 뭐만 기억하냐면 이 결론만 기억한단 말이야. 이건 따라서 그렇게 됐더니 만들어진 결론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 내용은 분명 어디에다가만 써먹을 수 있어? 곡선 중 누구? 원에다가만 써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다른 곡선인 이차함수나 무슨 삼각함수 이런 데다 못 써먹는다고. 알았어? 그런 데까지도 다 적용시키기 위해서라면 개념을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셔야 그때 가서 부드럽고 편하게 하는 거야. 알았니? 두 번 배울 필요 없이. 알았어?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해둡니다. 그럼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그렇게 쉬워. 이제 5번부터 갑니다. 문제 이제 다 풀렸다 이거지 뭐. 자, 보시면 5번은 어떻게 A라는 점이 있대요.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2,4야. 자, 1이 있대요. x 빼기 2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꼴 얼마? 9. 자, 그래서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 나름 뭐 점이 하나 있고 이렇게 A라는 점 하나 있고 원도 나름 이렇게 있나봐. 원이 나름 이렇게 있나봐. 자, 원의 중심은 항상 여러분들 그림 때 원의 중심은 그냥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알았어? 좀 뚱뚱하게 얘가 항상 사고의 중심. 알았지? 원의 중심은 모든 사고의 중심.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니? 반지름 얼마니? 3. 알았어? 반지 3인 이런 원. 그 질문은 뭘 물어봤다? 여기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랐다 이거야. 오케이? 어떻게 진행하자?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구할 수 있지, 그지? 요거 몇 코마 몇이었어? 마이너스 2,4였네, 그지? 밑변 길이 얼마 나오고? 4. 높이는 얼마 나오고? 3. 그니 이 길이 얼마 나와? 5. 오케이? 되지? 그거에서 그 최소값이란 건 분명 요 순간이잖아, 그지? 누구만 빼면 돼? 반지름만 빼면 되지? 반지름 얼마? 3 뺀 게 최소값, 오케이? 최대값은 분명 어떨 때? 반지름을 셀이 더했을 때지, 그지? 되냐고?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기만 하면 최대. 그러니 그 최대값은 요러하시군요. 라고 딱 된다고. 실제로 문제풀이 하는 과정 중에 원은 다 허당인 상태지. 감정 잡았어? 됐어? 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문제. 유제 6번, 7번 남았네요. 그럼 이제 실전 문제가 그 6번하고 7번 문제야. 두 문제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니까 한번 배웠는데 세월 지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해서 까먹고 있다. 그건 헛공부한 거야. 돈을 헛군데다가 막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아빠가 밖에서 벌어온 돈을 막 쓰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세월 지나가도 나중에 니네가 엄마 아빠 되더라도 알아야 돼. 알았지? 6번. 6번 뭔데요? 아유, 원이 있구나. 그림 있는 대로. 원이 분명히 있고요. 자, 요 원은 지금 현재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이런, 아유 미쳤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짜리인 그런 원이 아니? 이건 반지름은 제곱하는 경우에 알았지? 루트 2짜리인. 그래 놓고 자, A라는 점이 있고요. 요건 지금 현재 얼마? 0,-6. 자, B라는 점도 있어요. 자, 얼마? 6, 빵. 요렇게. 자, 이랬을 때, 자,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한 원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한 점 P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은, 이게 질문이야. 되지? 줄 필요 없어. 줄 필요 없어. 삼각형 PAB의 넓이를 써버리면 그만. 아니 2분의 1에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일 거 아니야. 되시겠냐고. 그럼 이건 원 위를 뺑글뺑글 돌고 있다고. 오케이. 그럼 니네 밑변 누구라 두고 싶어? 어렵다. 이거 밑변을 두고 싶지? 얘는 안 변하잖아, 그지? 그럼 그 길이는 뭐겠니? 어렵게 또 번태처럼 보지 말고 여기 얼마? 6. 여기 얼마? 6. 이 길이는 얼마? 그래, 6루트 2. 오케이. 여기 6루트 2. 고정. 그럼 뭐만 보면 돼? 높이만 보면 되겠네. 인정? 인정? 높이는 분명 뭔데? 자, 봐. 높이는 이게 바로 높이지, 그지? 이게 높이지? 그럼 결국에는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이것이 최대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이런 데는 안 변하니까 어디가 변하는? 그 높이가 최대인 순간 찾아라 이거지. 그럼 분명 높이가 최대인 순간이라는 것은 잘 보라고. 잘 보라고. 안 어려워. 얘는 분명 어디 위에 있는 점? 원 위에 있는 한 점. 오케이. 이건 뭐야? 이 선분까지 이르는 거리지, 그지?
수선, 오케이? 원 위 있는 한 점에서부터 이런 선까지 이르는 거리, 그지? 그것이 최대가 될 때지, 그지? 그럼 잽싸게 고민할 게 없잖아. 원 위 있는 한 점에서부터 이런 직선 또는 선분까지 이르는 거리가 최대이고 싶다, 그지? 어떻게 구한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뭐하고?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그 원에 뭐만 더하시면? 반지름만 더하시면 곧 우리의 점 P가 어디에 위치할 때? 여기 위치하고 있을 때 그놈이 최대겠군요. 되셨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이것만 갖다 쓰시면 되는 거잖아. 이 길이는 또 멍청하게 하지 말고 변태들아 봐. 또 이런 길이 구하겠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고 있는 게 또라이라고. 알았니? 또라이 개또라이. 이거 뭔 삼각형? 직각삼각형. 여기 길이 6, 여기 길이 6, 여기 길이 6루트 2. 여기는 이 길이는, 그 길이는 이 길이. 오케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아니야. 알았냐고. 좀 똑똑하게 하라고. 알았어. 이거 얼마야겠어 이거. 루트 2분의 얼마? 6 이러시면 되지, 그지? 되냐고. 그게 얼마예요, 계산하면 이게? 3루트 2냐? 3루트 2. 거기다 누가 더해진 거야? 플러스 된 게. 이 반지름만큼 더 더해야겠지, 그지? 그거 루트 2니까. 다 하시면 얼마? 최대인 순간, 높이가 4루트 2. 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고 없다, 인정? 요거 못 풀면 안 돼. 확실히 알아야 돼, 알았지? 엔드. 마지막 문제까지 하자.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요. 속속속 7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 원도 있답니다. 나름 원이 있다요. 이렇게 쓱쓱. 자, 우리 원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꼴 1이라는 중심이 0,0인 원이 하나 있고, 자, 뭐다? a라는 점 하나 있대요. 2, 얼마니 그게? 5고요. b라는 점이 있단다. 자, b라는 점. 여기 뭔데? 4,1. 자, 여전히 저렇게 있을 때 질문이 뭘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느냐? 이걸 여쭤봤어. 뭐? 이런 원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한 점 P가 있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원하는 거 뭐? PA라는 선분 길이의 제곱 더하기 PB 길이라고 하는 선분 길이 제곱. 즉 P 제곱 더하기 PB 길이 제곱의 무슨 값을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라. 오케이? 얘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그렇지. 중성정리가 떠오르신 분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한 거야. 다시 한번 볼게. 봐. 그냥 뭔지 모르겠어. 그래. 인정.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 선분 좀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선분도 좀 찍 그어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본 문제의 질문은 분명 뭐가 돼 있는 거야?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이거지? 중성정리 가르칠 때 분명 그걸 집에서 훈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그놈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다 어디로 들어간다? 중선정리로 쳐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러시면 분명 내용 어떻게 올라갑니다. 중선정리 하려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야겠고 중선도 셀이 한번 딱 그어서 여길 M이라고 잡아볼 수도 있어야겠네. 그지? 그러면 그 중점의 좌표는 분명 뭐 어렵지도 않잖아. 3,3 나오시겠고 여기가 지금 3,3.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식으로 예쁘게 한번 발라주면 2배 누구입니다. PM 길이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요 길이의 제곱 밑변 1, 2 얼마 제곱하면 5 이렇게 됐어. 그러니 이놈의 최소값 구하라는 보는데 집중. 요놈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요놈의 최소를 구해달라는 얘기. 그지? 그럼 뭐야? 어차피 변한 건 여기만 변하지. 여기가 중요해. 그러니 얘가 뭔가를 한번 쳐다봤지. 그지? 그잖아. 봤더니 원 위를 움직이는 한 점에서부터. 그지?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돼. 원 밖에 있는 한 점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뭐일 때? 최소일 때. 이거지? 항상 그 거리는 원 문제에서의 거리는 항상 그 기준이 어디? 중심. 오케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서 뭐만 셀이 빼시면 돼? 반지름만 셀이 빼시면 그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요만큼 거리는 뭐니까? 3, 오케이? 3 루트 2. 됐냐? 그냥 누구에서? 3 루트 2에서 반지름 1딱 셀이 빼신 이 값이 바로 그 거리의 최소. 걔를 갖다가 좀 약간 지저분해도 어디다가 여기는 요 자리에 갖다 집어넣고 제곱하시면 그게 내가 원하는 최소값.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
여전히 굳이 뭐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상관없잖아. 그지? 뜨시는 거 맞아? 내용으로만 승부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합니다.